1952년 프랑스의 한 과학 잡지에 실린 충격적인 글. 이 섬은 마치 동화 속 거인국 같다.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더니 신기하다는 듯 나를 내려다봤다. 마치 내가 땅에 서 있는 장난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사는 거인국. 놀랍게도 그것은 1948년부터 10년 동안 실제로 존재했던 한 섬에 대한 기록이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섬. 이 섬은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피네의 고향이자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르티니크 섬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946년부터 프랑스의 해외 현으로 편입되었는데, 현재 섬에는 카리브 인디언들과 노예 출신의 흑인들이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재배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변한 풍광으로 카리브해 최고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2년 마르티니크 섬에 발을 내딛는 한 남자, 로베르 마즈리트.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태 문화를 취재했던 생태 환경 전문 기자로 취재차 마르티니크 섬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섬을 둘러보던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섬에 살고 있던 성인 남자들의 키가 2미터에 육박했고, 여자들 또한 그가 여행했던 전 세계 어느 여자들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0년대 마르티니크 원주민들의 평균 키는 남자가 1m 90cm, 여자가 1m 74cm였는데, 같은 시기 유럽 남자들의 평균 키가 1m 75cm, 유럽 여자들의 평균 키는 1m 63cm였다. 즉, 마르티니크의 남자들은 유럽 남자들보다 평균 15cm, 여자들은 11cm 더 컸던 것이다. J'ai planté la semaine dernière. Comment ça se fait qu'elle a grandi si vite? 마르티니크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 속도 역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포도가 마르티니크 섬에서는 4개월마다 한 번씩 열렸고, 포도송이의 크기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같은 종의 포도송이보다 3배 이상 컸다. 또한 보통 20m 정도 자라는 단팔수 나무는 마르티니크에서 40m까지 자란다. 뿐만 아니라 개미의 경우 보통보다 8배 이상 컸고, 평균 길이가 10.6cm인 토케이 게코 도마뱀은 4배 이상 커 그 길이가 50cm에 육박했으며, 심지어 고양이만한 쥐까지 목격될 정도였다. 마르티니크 섬의 모든 생물체가 거대화되는 그 현상에 흥미를 느낀 로베르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다. Comment est-ce qu'elle a commencé à grandir à ce point? Eh bien,
그리고 취재를 하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가 4년 전인 1948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로베르는 곧바로 1948년부터 시작된 마르티니크 섬의 괴현상을 기사로 썼고 로베르의 기사는 프랑스 유수의 과학 잡지에 실렸다. 그러자 마르티니크 섬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에 프랑스 정부는 생물학 유전공학 분야에 권위 있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마르티니크 섬으로 급파해 섬에서 발생하는 괴현상을 분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사를 위해 마르티니크 섬에 머물던 과학자들의 키가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이었던 50대의 주루 글라베이거. 그는 섬에서 머무는 2년 동안 10cm가 자랐고 40대 릴리언 박사는 섬에 머무는 2달 동안 7cm가 자랐다. 이들의 성장이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최소한 20년 이상 성장이 멈춰 있었던 성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유전, 영양 상태, 운동, 질병의 유무, 수면 습관 등에 따라 개개인별로 분비되는 시기와 분비량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남자는 만 16세에서 17세, 여자는 만 14세에서 15세 때 성장판이 닫히면서 분비가 멈춰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마르티니크 섬에서는 성장판이 닫히고 호르몬 분비도 멈춘 성인들의 키가 자랐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티니크 섬에선 대체 왜 이러한 괴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 점을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매달렸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상황에서 1957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에반드르 로디 리찌니가 마르티니크 섬의 괴현상이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902년 5월) 마르티니크 섬 몽펠르 산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화산 폭발과 동시에 800개의 뜨거운 화산 분출물이 시속 160km로 섬 전체를 덮치며 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재로 만들었다. 그날 화산 폭발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8,000명. 생존자는 두꺼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2명에 불과했고 아름다웠던 마르티니크 섬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마르티니크 섬의 생태계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화산 폭발이 있은 지 27년 후인 1929년 사람들은 완전히 정상화된 마르티니크 섬에 다시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마르티니크 섬의 이러한 역사를 설명하며 학자 에반드로는 화산 폭발 당시 방출되었던 방사능 물질이 섬의 생물체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즉, 동식물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시 섬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장시간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1948년 들어 모든 생물체가 거대해지는 괴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비슷한 예로 히로시마의 생태계 변화를 제시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는데, 원자폭탄 폭발 이후 일본의 소나무 침엽은 보통 것보다 10배 이상 커졌고, 보통 크기의 10배가 넘는 괴물 메기와 괴물 지렁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즉, 방사성 물질에 의한 유전자 변이로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비되면서 마르티니크 섬의 생물체들이 거대해졌다고 에반드로는 주장했다. 그런데 괴 현상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1958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들의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마르티니크 섬 원주민들의 평균 키도 서서히 평균치로 돌아갔고,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1년에 4번씩 포도가 열렸던 포도나무 역시 정상 주기로 돌아갔다. 또한 보통보다 많게는 8배 이상 컸던 동물들도 정상적인 크기의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반드로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들은 생물체의 성장 속도가 10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원인을 도저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티니크 섬에서 발생한 모든 생물체들이 거대해지는 괴현상. 하지만 이 괴현상은 1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마르티니크 섬 10년의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